자, 3단원 뭡니까? 정치 과정과 참여, 문 닫아놔야 되는데. 열어놔면 선생님 말 들어갈 것 같아.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치? 선거하는 거지, 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거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고 선거하고 조금 다르지. 물론 비슷하긴. 선거도 투표함으로써 하지만 투표라는 것은 보통 국민투표, 찬반. 선거는 내가 누구를 뽑는 거지. 맞죠? 그래서 참여라고 하면 보통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원래는 수능에, 여러분도 수능이잖아. 총 3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 3단원을 해서 수능이 3문제가 나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정치 과정의 이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정치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볼게요. 정치 과정과 시민의 정치 참여. 자, 그러면 정치가 먼저 첫 번째 정치 과정의 이해부터 봅시다. 자, 정치 과정이 뭔가? 정치 과정의 의미. 뭐든지 의미부터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더라 이가 항상. 맞죠? 그 의미가 뭐지? 의미. 내 이름입니다. 나는 이름이 뭡니다 하면 내 이름의 뜻은 뭡니다 하고 먼저 말해주잖아. 그 다음에 또 나는 이런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 그 똑같아요. 자, 그럼 정치 과정의 의미는 뭡니까? 뭡니까? 학교책에 봐봐. 뭐라고 적혀있노? 없나? 뭐로 적혀있노? 투입과 산출, 뭐 이렇게 나오죠. 결국 어떤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요구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건 필요하겠네 하고 생각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정책을 만들어내서 어떻습니까? 시행하죠. 그게 정치 과정이지. 알겠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구 또 쟁점, 사회적인 쟁점이라 해야 되겠네. 사회적인 쟁점을 어떻게 하겠노? 요구하겠지. 이렇게 해달라고. 맞죠? 그리고 나 그 정책 미친 듯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또 지지들이겠지. 이건 없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하는 지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를 듣고 정책 결정자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지지를 지지하니까 계속해야지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정치 결정자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과정. 오케이? 그래서 정부와 지지를 듣고 정책을 결정자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과정.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그냥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돼. 시행하는 과정.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투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산출인 거예요. 그래서 투입과 산출이다. 그게 정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 과정을 너무 덥다. 나 창문 열어라 이거. 창문 열어라. 이렇게 더운 데서 무시는데 그럼 땀나? 에어컨 지금 안 틀어주잖아. 이 계절에 안 틀어주잖아. 야, 너가 나무리가 이 푹푹 삼게. 어째? 나무리면 살면 맛이 없겠다. 찌개겠다. 자, 보자. 그래서 정치과정론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봐봐, 경제론,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하듯이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론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은 정치 체계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로 투입 산출 모형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간단한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우리의 나라에는 정책 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정책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 국회, 그쵸? 국회에서 뭘 결정합니까? 입법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밖에 없어?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은 법만 있나요? 행정부도 있지.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노? 우리 보고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 만들어냈노? 2025년 고교학점제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행정부. 그럼 또 뭐도 있을까? 그치, 사법부도 있죠. 뭡니까? 사법부에서 뭐 했노 이번에? 탄핵? 인용해줬죠. 맞죠? 그러면 정책 결정 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하는 게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그러면 인마들은 원래 누가 뽑아줍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쵸? 국민이 결국은 어떤 주체입니까? 정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왜? 우리나라 뭐고 돼지야 이거. 내 뜻을 대신하는 거지. 군마들이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의 제1조 아이가. 맞죠? 그래서 정치의 주체는 군마들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권력 따위는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놈들이 권력은 우리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원래 권력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력을 대신하는 거지. 금마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는 정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 새끼 독재 새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꺼져야 되는 새끼입니다. 자, 민주주의 나라는 정치 주체 누구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거로 누굴 뽑아줍니까?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해주는 거죠. 행정부, 사법부 우리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까? 아니죠. 행정부의 수반만 우리가 뽑죠. 그 외에 행정부에 있는 장관 누구 뽑아요? 안 뽑죠. 그러면 최고의 권력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입법부. 왜? 국민이 전체 구성해줬으니까. 그래서 입법부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뽑아준 거니까 권력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뽑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직접 뽑은 자들 위에 군림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왜? 총체주적 국민인데 국민이 안 뽑은 자가 그 위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건 독재죠. 맞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입법부는 우리가 전부 다 구성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우리가 구성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그래서 얘들 위에 있으면 그거는 독재입니다. 물론 상권 분립을 잘 이렇게 또 견제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학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입법부가 부르는데 사법부가 안 온다.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상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 저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정치 주체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구와 지지. 너네들이 행하는 정책 마음에 드는데 그럼 지지하면 되고 말도 안 되는데 바꿔 이렇게 바꿔. 또 이거 필요한데 하고 요구하는 거죠. 맞죠? 그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치 주체가 투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투입은 누가 하는 거라고? 정치 주체. 그러면 국민이 정치 주체로서 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입할 수 있노? 투입하는 방법.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정당에 소속될 수도 있죠. 정당에 소속될 수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노? 선생님이 만약에 의사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변호사를 하자. 한국 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뭘 요구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의사면 의사협회에서 뭘 하겠지. 그걸 뭐라 하노? 그놈들은 자기의 뭐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익집단 그런 것들을 이익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난 그러면 변호사가 뭐 이거 안 돼. 시민인데, 지금 우리 지구가 엉망진창이야. 진짜, 야, 좀 탄소 그만 좀 사용하라고 하고 어디에 소속될 수도 있죠. 그걸 뭐랍니까? 그렇죠, 시민단체. 그럼 뭐, 야, 탄세 그 정책 좀 바꾸라고 하고 요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 다음 또 뭐 할 수도 있나?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청와대 그게 글 올릴 수 있잖아. 글 뭐라고? 그치, 땡땡 청원. 맞죠?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뭐 할 수 있노? 투고할 수도 있잖아. 사설 이런데 이렇게 자기 의견 남겨놓고. 맞죠?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나의 요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독자로서 투고할 수도 있고 언론에 가서 유튜브로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것도 다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잖아. 이 정책 이거 후객인데 당신의 정책 멋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 얘기도 할 수 있고 독자 투고도 할 수 있고 유튜브에 맞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투입이라고.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에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고 지지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뭐라 한다? 투입을 영어로 뭐라 하겠노? 넣는 거야. 그치, 인풋. 고맙다. 인풋.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나 지지를 정책 결정 기구에다가 합니다. 그럼 정책 결정 기구가 이걸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뭘 결정하겠노? 정책을 결정하겠죠. 맞죠?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게 정책 결정이죠. 자, 정책을 결정하면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있던 거 없앨 수도 있고 옛날에 없앤 거 있잖아. 뭐 간통제라든지 이런 거 없앴잖아. 그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뭡니까? 시행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결정, 이거 시행. 이건 뭡니까? 투입이에요, 산출이에요. 산출이니까 영어로 그치, output. 그래서 이거를 투입 산출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뭔가 산출이 되면 환경은 변할까요? 그대로 갈까요? 산출이 됐어. 정치 환경이 바뀌나 안 바뀌나? 내가 요구했는데 뭔가 만들어졌어. 그럼 환경 바뀌나 안 바뀌나? 그렇죠. 환경이 바뀌죠. 정치 환경이 이 산출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합니다. 변화한 걸 딱 보니까 사람들이 또 평가하겠니? 평가 안 할까? 그치? 이 변화를 보고 사람들은 무조건 평가를 합니다. 괜찮은데 이거 있으니까 좋아. 맞죠? 주 52시간 근로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이것도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같이 공장을 막 돌려야 되는 데서는 좀 필요해. 좀 더. 그럼 어떤 거? 새로운 걸 다시 요구하겠죠. 맞습니까? 이걸 보고 해보니까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좋으면 그냥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이 환경을 보고 변화된 환경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새롭게 어떤 거 투입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어떤 거 이거를 국민이 다시 어떤 거 요구나 지지나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습니까? 이 산출된 걸 보고 어떤 거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이때는 어떤 거 처음 요구나 지지한 거고 요건 어떤 거 산출된 걸 보고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놈 너가 학교 숙제를 딱 해와서 선생님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좀 고쳐라. 그래가지고 난 다시 주면 너 고쳐오나 안 고쳐오나? 맞죠? 그럼 이거가 처음 숙제해오라는 것과 이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좀 다르죠? 맞잖아. 숙제해와 했는데 네가 숙제를 했어. 그 숙제한 걸 딱 들고 와서 내한테 줬어. 그랬더니 이거 좀 바꿔. 그럼 어떤 너? 새로운 요구죠. 그래서 다시 주죠. 다시 준다는 걸 우리 영어로 뭐라? 쌤이 야 이거 좀 고쳐봐라 하고 다시 주면 그걸 뭐라고 하노? 쌤이 뭘 줬다노 니한테?
그렇지, 피드백. 좀 되는데, 되는데, 이게 피드백 아이가. 피드백. 자, 피드백을 한글로 또 한자로는 뭐라고 하느냐? 봐봐, input 처음 들어가는 거야. 이건 아웃풋이야. 아웃풋 된 걸 보고, 야, 평가 내려가지고, 야, 이건 좀 더, 요거 좀 더 넣어. 이렇게 했을 때 피드백이잖아. 그러면 다시 어떤 너, 요거 지지 들어가서 새로운 게 또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피드백이라 하는데, 피드백을 뭐라고 하냐면, 활류라고 한다. 오케이, 버리? 자, 이거는 input, 투입, 산출은 아웃풋. 이렇게 된 거는 뭐? 활류. 이해되나, 안 되나? 그쵸?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면, 자, 독재. 독재 나라에서는 어느 게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입만은 활성화되어 있지. 이 새끼들이 입법, 행정, 사법 모아가지고 이 새끼가 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뭐는 잘 안 될까요? 독재 나라에서. 그렇지, 투입은 그냥 개쩌는 게 안 된다. 환류도 당연히 안 되죠. 야, 그 뭐고 진핑이가 또는 정의가 무슨 얘기 했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환류할 수 있겠나? 그러면 진핑이하고 그 한테 야 이거 좀 해줘 할 수 있겠나? 못하죠. 그러니까 독재 나라의 특징은 이것만 주장점 있는 거야. 이것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잘 작동된다면 투입, 산출, 환류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곳.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은 오로지 어디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투입과 환류. 맞죠? 국민은 산출에 절대 참여 안 해요. 그럼 정부는 어디에만 그러니까 정책 결정기구, 정부라면 좀 뭐 행정부 같으니까 느낌상 정책 결정기구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뭐 산출밖에 없어요. 그럼 정당은 어디에 관여할까요? 정치 과정 중에 반드시 투입입니다. 정당을 여기다 했으면 정당이 행정부입니까? 정당이 입법부입니까? 정당이 사법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들 아니에요. 나도 정당 만약에 의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에 소속된 사람 뭐라 하지? 당원. 내가 아무 정당에도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모른다. 자, 그래서 당원이다. 그럼 내가 산출하냐? 아니잖아. 정당은 너희들이 시험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정당이 산출을 한다. 아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했어요. 이거 뭡니까? 수장님, 법률안을 제출하는 거니까 뭔가 뭐 해달라는 요구네요. 그러면 인풋일까요? 대통령은 지위를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인마가 자연인이 아니지. 행정부죠. 행정부가 꺼내는 건 뭡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산출. 헷갈리지 마. 그러니까 어떤 놈인가만 보면 돼. 어떤 놈인가? 어떤 놈이 했지? 그러니까 뭘 요구했는 거 다 머릿속에 딱 버리고 어떤 놈이 했는가? 주체가 누군가? 요 놈들이 했다면 투입. 이 놈들이 했다면 정치교육. 그러니까 산출. 여기서 반드시 잡아가야 돼요. 알았죠?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절대 뭐가 아니다? 인풋 아닙니다. 그거 꼭 잡아가시고. 자, 두 번째, 시민의 정치 참여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시민의 정치 참여. 자, 시민의 정치 참여. 여기 뭐 한 개 적어놓을까? 10%.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이거는 뭐다? 산출입니다. 뭐는 아니다. 인풋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풋 아닙니다. 꼭 잡아가세요. 즉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정책 결정해줘서 했니? 그럼 너가 하는 건 전부 산출이지. 아, 이익단체에서 했니? 그럼 네가 한 거는 투입이지. 정당에서 했니? 그럼 네가 한 거는 인풋이지. 오케이, 바리? 절대 헷갈리시지 마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요? 정치 참여의 중요성. 딱 답 나오잖아.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권력 가진 놈들이 그 지청 놈 들어가겠지. 독재하겠지.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국정 권력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지. 맞습니까? 그러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의 정치 참여 방법은 뭡니까? 방금 배웠잖아. 우리의 정치 참여 방법은 오로지 뭐? 투입이죠. 우리는 투입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 인풋. 우리가 하는 정치 참여 방법은 only 투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한류도 있잖아요. 한류도 결국은 한류에서 뭐하노? 인풋 하잖아. 맞죠? 한류를 통해서 인풋을 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 한류까지 적어도 됩니다. 근데 한류는 어차피 한류를 통해서 뭡니까? 다시 투입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 누구의 이익이 올라갑니까? 그치? 국민의 이익이 올라가죠. 우리가 정치에 참여 안 하면 기득권의 이익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이익에 올라가려면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공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 미국도 그렇고 있잖아. 희한하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좀 최하층들이 그 고위층을 위한 정책에 그걸 펼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 그 어떤 그 미국의 그 정치학자가 왜 그런지 설명해줬다. 왜냐면 그들은 바빠서, 그러니까 노동한다고 너무 바빠서 정치를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바뀌는 게 귀찮은 거야. 그리고 기득권들이 주는 거기에 자꾸 노출되는 거야. 왜냐면 기득권 얘기가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겠니? 여러 사람의 의견이 더 많이 노출되겠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어 그들의 생각을 따라간다. 하고 선생님 한 말이 아니야. 정치학자가 그 전 세계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래. 그래서 제발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곳이 어딘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라고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나라는 정치, 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래 배우니까. 근데 우리는 필수 과목이 아니죠. 모르셔야 언론에 현혹당하기가 좋거든요. 생각을 그랬잖아. 우리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의를 하는 건 이쪽밖에 없는 거죠. 물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있어요. 근데 이쪽 우리가 뽑은 아들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건 민주주의로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바리? 왜? 그들은 우리 뽑아준 게 아니니까 마음에 안 봐봐. 이상하면 우리가 안 뽑을 수 있잖아. 이상해도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얘들이 이거 이상하냐고 손대가지고 탄핵시키더라. 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똑바로 일 못하면 우리가 안 뽑아줄 거니까. 맞죠? 그래서 반드시 선거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심판해야 돼요. 무조건 한 군데만 지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겠죠? 못하면 심판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하려고 노력할까 이가. 맞죠? 이가 막 바뀌어. 그럼 어떤 놈? 잘하려고 노력할까 이가. 그죠? 그게 선거입니다. 하나는 지지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그래서 당원이 아니잖아. 자, 국민이 이걸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정치에 참여해서 이런 정책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 정책이 산출돼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기분이 어떤가? 이야 진짜 어떨까? 그럼 어떤 놈?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지 않니? 그걸 뭐냐면 내가 정치에 참여함으로 해서 정치적 효능감이 빵빵 나의 능력 효율적이래. 와우. 그럼 점점 더 정치에 참여하겠냐? 더 많이 참여하겠지. 그래서 참여가 또 그러니까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 사람들은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시민이 참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도 많이 참여하면 어떤 놈? 나온 사람들이 우리 눈치 볼 거야. 간이 모서 눈치 안 보지. 지 맘대로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정치 과정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한 정책, 우리를 위한 것들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안 보여줄 거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새끼는 꺼져 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표로 또 한 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별적인 정치 참여, 여기는 집단적인 정치 참여, 여기는 지속적인 정치 참여, 여기는 일시적인 정치 참여. 자, 그러면 여기 A, B, C, D가 있다. A의 대표적인 것 뭡니까? 개별적, 개인이 하면서 당장이 일시적으로 잠깐 일어나는 정치 참여. 뭘까? 그렇죠. 선거죠, 선거. 선거 우리가 매일매일 합니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5년, 국회의원 총선은 4년. 오, 맞죠? 선거가 있고 또 내가 뭐뭐 청원할 때 매일매일 청원 올려?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청원을 하거나 두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선거겠죠. 그래서 선거는 가장 일시적이고 가장 개별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시적이지만 집단적으로 하는 거 우리 요즘 많이 봤다. 봤잖아. 뭐지? 일시적이었지만 맨날 하진 않지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봤잖아 이번에. 그렇지. 어떤 시? 시 중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시위가 5명 나오고 시위할 수 있잖아. 근데 집단적으로 미친듯이 하는 거 우리 시비여서 일부러 미친듯이 봤잖아. 그 무슨 시? 그걸 무슨 시라고 돼? 봉 들고 하더라 이가. 그치 촛불시. 요게 그 차다 모르겠다 야. 촛불할 때 시여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아니 이거 아니 제가 꽉가 촛불시. 촛불시. 맞죠? 그럼 선생님 요거에 가장 크게 있는 건 뭘까요? 지속적이면서 집단적으로 계속하는 거. 우리 많이 본다 이가. 지속적으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거 누구? 정당애들 아이가. 맞죠? 그 다음에 이익단체. 맞죠? 시민단체. 정당이 지 혼자 와서 하냐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거? 이거 이 표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이해되죠? 내가 정확하게 하나씩 설명해 줬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을 여기서 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정치 문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문화는 학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능에 한 번씩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볼게요. 자, 이제 정치 문화. 정치 문화. 선생님, 정치 문화가 뭐예요? 정치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맞습니까? 문화가 뭐예요? 선생님,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 뭡니까? 선생님, 자동차, 인터넷 기술, 뭐 이런 거 정치, 그 문화가 어떻습니까? 나의 생활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문화 변동 다 배웠잖아요. 맞죠? 문화 변동. 뭡니까? 문화가 어떻게 변동해요? 내재전율, 의례전율. 정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정치 문화라고 생각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문화는 지 혼자 하면 안 되지. 지 혼자 뭐 자기 뭐 습관 가지고 문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회의 다수 구성원이 왜 문화이기 때문에 다수가 무조건 나와요. 다수 구성원이 자신들의 정치 체제에 관해 문화니까 공유가 당시 항상 문화는 공유가 안 되면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공유되고 있는 거 있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랑 다 공유하고 있는 거. 17 다음 숫자를 다 욕이라고 생각하잖아. 문화는 무조건 공유돼. 지 혼자 욕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사회 다수 구성원이 자신들의 이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에 관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정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신념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뭡니까? 태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향리적 정치 문화가 있고 선생님이 향리 어디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봤노? 조선시대 때 들어봤다 이가 맞죠? 두 번째 어디 들어봤노? 이거는 신민영. 선생님 향리적 향리 신민형 정치 문화. 세 번째는 여기가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는 참여형. 신민이 뭐고? 우리나라는 저걸 겪어봤잖아.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 보고 뭐랬노? 신민이라는 게 무슨 신민? 그치, 우리 보고 한국 신민. 신민의 뜻은 느낌상 뭐 어떻노? 뭔가 지시하는 새끼야 따라 이거잖아. 느낌상. 그럼 참여는 뭐고? 투입과 산출이 잘 되고. 느낌적인 느낌 오죠? 그럼 향리는 뭘까? 어떻노? 이 새끼 고향에서 그냥 놀고 있는 에이야 라디야 정치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나는 좀 그냥 놀겠습니다. 즉 무관심한 즉 이건 어떻습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건 어떤 거?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이건 어떤 거? 투입과 산출 잘하는 사람들. 느낌적인 느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치 문화 이제 갈게요. 자, 그럼 정치 인식이 어떻는가? 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리형 정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그러면 우리 예전에 지금은 미친듯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맞죠? 그럼 예전에 우리가 사실 관심 없었잖아. 사람들이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한들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 향리형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새끼들 내 말 더럽게 안 들어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방형이라고도 해도 같은 말입니다. 관심 없어진 이유는 말을 안 듣고 네가 만약에 어떤 쌤한테 막 계속 뭘 요구해 쌤 들어주지도 않아. 어떤 놈 그 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겠지. 마음에 뭐가 있노? 비방이 있잖아. 내가 불만이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주면 하겠지. 그게 뭐가 됩니까? 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치 체제의 일반 인식이 우리 좋겠나 나쁘겠나? 맞아요. 정말 마이너스예요. 진짜 기분 나빠요. 참여형 어떤 놈? 정치 체제? 해야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거는 살짝 애매한데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 안 들으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인식은 잘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투입 봅시다. 자, 향리형 투입 있을까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주는데 없죠? 심리형은 당연히 없죠? 참여형 있겠지. 그럼 산출 보자. 산출은 어떻게 될까? 내 말에도 저 사람 들어주면 안 들어줘? 안 들어주죠. 플러스 마이너스?
십지겠지.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겠죠. 이해되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뭔데요? 아, 플러스는 민감한 거고 마이너스는 둔감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 마지막 환류. 정치적, 주체적, 환류. 정치적, 주체자의식. 왜냐면 환류가 뭐고?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피드백 주는 거잖아. 그것도 내가 자아의식도 피드백 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향기형은 당연히 뭐겠노? 마이너스지. 신민형은? 야, 지금 내가 말한 게 들어주나 이것들? 안 들어주잖아. 난 말하면 안 돼. 어디 시민지 한국 시민이 그 일본한테 그걸 해달라고 조용히 딱 지금 해. 맞죠? 그러니까 활력 따위 있죠? 여기 됐습니까? 자, 그럼 권위주의일수록 어디겠노? 권위주의일수록 시민형 맞죠? 그럼 민주주의일수록 참여형.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문화가 어떻는가 보니까 민주주의라면 참여형일 거고 권위주의라면 시민형 인간들일 거고. 요건 뭘까요? 일단은 비방적인 마음을 가진 여기는 자 저희 뭐고 저기 여기는 권위주의고 이걸 아예 그냥 독재만 아니겠나? 독재만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죽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맞죠? 맞습니까? 자, 거기까지 한 게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87쪽까지 다 한 겁니다.